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실제 이제 그 입시가 2024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바뀌는 그런 전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은 실제적으로 그 생활기록부만 갖고 실제 수시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도 준비도 하고 실제적으로 뭐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넣어서 학교를 넣었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은 그냥 생활기록부하고 면접은 있겠죠. 면접만 보는 이런 형태로 실제적으로 실제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 대입제도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 지금 쭉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것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입제도는 크게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집니다. 원래 이 처음에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저희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은 게 과거에 저희가 시험 볼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 설명을 잠깐 해드리는 겁니다. 수시는 9월 중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6번을 넣을 수 있습니다. 6번을 넣을 수 있는데 6장을 아무데나 이제 자기가 넣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쪽 간학 쪽에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시를 넣을 때 상당히 자기보다는 조금 위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낮춰놓거나 둘 중에 하나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시에서 생각보다 많은 합격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수시는 6장을 이렇게 넣게 되고요. 다시 6장은 나누어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 2013년도 이제 내년에 들어갈 친구들 비중으로 제가 비율을 정해놓은 건데 학생부 교과는 11.8%, 종합은 36.2%, 8.7%, 0.4%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이쪽 지역의 친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상위 14개 학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교과 전형이 제일 높죠. 그건 지방의 국립대까지 포함한 거라 실제 친구들이 대도 안 가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동국대 경주도 되고 중원대 이런 데 돼도 애들이 안 넣고 그냥 재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더 전문대를 차라리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방권 대학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교과 전형은 11.8%, 그러니까 인서울권하고 수도권 지역까지 쳐서 11.8%, 종합이 36%, 논술 8.7%, 실기 0.4%. 실기는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3가지 기준으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대로 교과 전형은 뭐냐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신만 갖고 넣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봐요. 다른 거 안 보고 이제 자연계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신, 인문계열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죠. 내신을 가지고 성적으로 넣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나 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나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나 과학고나 다 똑같이 본다는 거죠. 교과 내신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구별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좋은데 수능 최저가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 간학부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 걸려서 못 들어가는 비율이 3분의 2 정도 돼요. 실제 합격을 해도.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 수능 최저가 제일 중요한 이 관학구에서는 교과 전형 제일 중요한 복병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 성적이 높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능 최저가 있다.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원서가 되면 실기 합격이 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은 뭐냐면 학교별 세특이라고 하죠.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써주는 세특이나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좋은 친구들이 붙는 전형입니다.
근데 몇 군데 학교들은 그래도 좀 써주는 학교도 있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학교들은 안 써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학생부 종합은. 자신이 계속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해야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잘 써주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야 실제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넣게 되면은 2등급 때까지는 뭐 중대나 건대 라인까지를 붙을 수가 있어요. 2등급 때까지. 2등급이라고 하는 건 11% 이내에 드는 애들까지는, 중앙대나 건국대 라인까지는 실제적으로 붙을 수 있는 전형이 되는 겁니다. 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논술이죠. 논술은 그냥 수학 시험입니다. 그냥 수학 시험을 좀 어려운 거 보는 거. 그러니까 수학이 1등급이 나오는데 국어나 영어가 5등급이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넣는 전형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수학이나 과학은 아주 못하는데 국어나 글쓰기를 정말 잘한다. 그런 친구들이 넣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 때는 이렇게 그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희가 노려야 될 거는 학생부 교과도 물론 중요한데 종합하고 정시, 수능이죠. 종합하고 정시 두 가지를 누리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정시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고 이건 이제 내년인데, 내년에 42.9% 되는 건데,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수능 볼 때쯤 되면은 거의 50% 될 거예요. 거의 50%. 학생부 종합은 좀 줄 거예요. 교과하고 이런 데는 줄 거고, 대신 여기가 좀 늘 건데. 50%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지는 전형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라 붙어도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애들은 정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수능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형이 두 가지,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정시는 3장 넣는 거예요, 3장. 가나다 3장. 총 이렇게, 수시하고 정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처음에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맞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고 어떻게 넣는지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등급에 대한 것도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등급도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저희가. 등급은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는데, 도대체 얘가 어떤 식인지도 좀 많이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1등이 1등은 맞죠. 우리가 한 반의 정원이 지금 여기 그 고등학교 물어보니까 25명인 데도 있고, 뭐 30명인데 24명인 데도 있고 그러던데, 25명이라고 해보면 1등급은 4%니까 한 명이죠, 딱. 1등. 반에서 1등이 1등급이에요. 그쵸? 2등급은 11%니까, 2등급은 11%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명, 3명이 안 되죠. 2.5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은 3등까지 2등급이고, 어떤 반은 2등까지가 2등급인 거예요. 2등급. 그 3등급은 24%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23.9%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하는 애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몇이야? 이렇게 되면. 한 4등까지? 4등, 5등까지가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1등이 1등급, 뭐 2, 3등이 2등급, 5등까지가 3등급, 뭐 한 10등까지가 뭐 4등급,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절대평가는 90점, 지금 중학교랑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전형들의 전략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다라고 하는 거는 내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는 거고요. 최저가 아까 말씀 최저가 있어요. 최저. 수능 최저라고 해서 어떻게 보냐면 영어 빼고 수학하고 국어하고 과학 3개예요. 3개 합이 6. 3개 합이 서울여대 같은 데는 9까지 가요. 서울여대는 9니까
세개 합이 9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개 합이 9라고 하는 거는 333이거나 뭐 2오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서울 여대까지 간다고 치면. 그럼 평균 3등급이라는 건데 아까 말한 3등급이면 20% 안에 들면 수능을 해서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수능 최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은 거의 대부분 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있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없어서 요거는 세특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생기부에서 써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말해요. 이거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기부에 써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썼는데 이걸 써줄 수 있냐. 모든 과목 선생님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전형이에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좀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일반고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귀찮은 전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술은 시험 아까처럼 수학하고 이제 국어 시험이죠. 이과는 수학 시험만 봐요. 물론 과학 보는 데도 있는데 수학만 보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수학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는 국어 글 쓰는 내용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붙는 거, 그 다음에 실기,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전형별로 전략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내신 성적하고 서류 면접, 논술, 특히 수능 성적인데, 자, 한번 보세요. 내신 성적은 같은 학교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반에 내 친구보다 내가 성적이 1점이나 높으면 내가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가 못해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신 성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관학구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학교 내신을 봤으면 서울에 있는 구 중에서는 거의 하위권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학력 자체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평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 기준보다는 내신 성적이 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게 좀 좋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관악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전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걸 노리는 게 유리해요. 실제적으로.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간혹 그래요. 내신 좀 안 좋으면 남자는 정시지. 딱 하면서 정시로 가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왜냐면 지금은 고3 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름방학이 지남과 동시에 반수생이 딱 합쳐지면, 반수생이라는 건 서울 연고대 애들 중에 성적 상위권 애들이 거의 한 몇 %, 상당히 많은 숫자 애들이 들어와요. 그때 실제적으로 2만 명, 3만 명이 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앞에 등수 애들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밀려요, 실제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시가 어려워요.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학교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수행평가나 이런 걸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서류 면접에서는 같은 애들하고 같은 학과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2024학년도에 현재 중3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 둘 다 똑같아요. 대학을 갈 때 자기소개서를 못 쓰기 때문에 오로지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말만 갖고 넣어야 돼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말만 갖고 넣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 자체도 지금 독서도 안 되고요. 개인별 봉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율동아리도 안 돼요.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는 것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건 교과 세특. 담임 선생님 말고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는 세특만 남았어요. 좋은 말 써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보고서를 썼는지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붙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부탁하는 친구 학교에 거의 없어요. 경쟁, 지금 아까 전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비율은 36%인데 일반고에서 저걸 만족할 만한 친구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라도 있으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시대가 바뀔 때 원래 확 바뀌고,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입학사정관제 할 때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대학 들어간 애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 전에도 뭐,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이 바꿀 때도 그렇고, 이 뭔가 입시 확 바뀔 때, 정말 잘만 생각하면 확 자기가 생각했던 걸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이 그런 기회예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자소서 안 돼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 세특만 되면 내가 지금 가서 학교에 부탁만 해서 전공 적합이잖아요. 특히 자기의 전공에 관련된 것만 가서 부탁해서 생기부에 여러 개가 들어가기만 하면 실제 그 친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뽑긴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특목고는 뽑는 숫자가 계속 정부에서 봐. 너 몇 프로나 뽑냐? 너 50% 넘었네? 뭐 이거 갖고 자꾸 보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쪽도 뽑긴 뽑아야 돼. 근데 일반고에서 될 만한 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잘 만들어야 되고요. 논술은 실제 현역에 붙기 되게 어려워요. 거의 재수생이에요. 거의 재수생. 특기하고 수능 성적도 이쪽도 거의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전체가 돼 있어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요거 서류 만드는 거 요거 꼭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하나 더 볼게요. 2022학년도 수능의 변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글씨가 굉장히 많죠. 제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표를 너무 잘 만들었네. 아무튼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과나 이과 개념이 없어졌어요. 아마 오늘 제가 이 정보 쭉 뒤에까지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몇 가지가 발생할 건데 그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것이 발생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문과나 이과 자체가 없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문과에는 1등급이 없어요. 옛날에는 문과끼리 1등급을 주고 이과끼리 1등급을 줬어요. 그래서 문과에도 1등급이 있고 이과에도 1등급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딱 바꿔놓으니까 문과에는 1등급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현재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과 중에 상위권 과들은 이과 애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게 올해 있는 엄청난 일이죠. 이제 미리 알았어요. 이제 올해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왜냐면 올해는 모의고사 보고 대충 알았겠지만 그래도 몰랐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알아냈잖아. 이제 널리 알려졌잖아.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이제 이과로 가서 한 4등급 하다가 문과 1등급 넣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능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 보면 보통 이제 수학이라는 게 과거에는 문과가 수리 가형, 수리 나형이라고 해서 이과, 문과로 나눠서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학 1하고 2를 공통으로 하고 거기다 확통을 넣을 거냐, 미적을 넣을 거냐, 기하를 넣을 거냐 한데 우리가 환산을 할 때 옛날에는 기하 선택안에 따로 확통 선택안에 따로 미적 분석을 따로따로 해줬어요. 이렇게 선택 과목에 따라서 등급이 다르게 줬는데 이번에는 뭉쳐서 그냥 한 개로 한 거예요. 국어도 뭉쳐서 하나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 유리한 선택 과목을 한 친구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에요. 영어는 게다가 절대평가야. 평가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학하고 국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탐구도 물론 이제 과학 탐구 쪽이 좀 유리하게 또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탐구 활동도 탐구도 과학 탐구 애들은 과학만 하고 인문 애들은 사회만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냥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사회만 하든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과를 넣든 이과에서 문과를 넣든 약간의 그런 그 가중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만 제외하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외고에서도 충분히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변화가 완전히 바뀐 상태가 올해 처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대입 전형의 수시하고 정시 경쟁률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서울권은 1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방권은 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는요. 서울권은 16.0대 1의 경쟁률이고 지방권은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수시에서 서울권이
차이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시에서도 올해는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한 친구들 중에도 이미 지방에 붙었을 때도 안 가는 친구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그걸 진짜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서울이 5.1대 1이었고요. 지방권은 2.7대 1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정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수시 인원 감소와 정시 인원 증가 차이입니다. 차이가 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보시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이과 학생, 의치한 수 약대의 수시 정시의 경쟁률의 변화입니다. 올해 960명이 올해 이제 여기 수시에서 들어왔고, 정시에서 약대로 863명이 들어왔습니다. 두 개 합쳐서 거의 1,7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온 거, 1,800명이 들어왔네요. 약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약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서울대학교나 뭐 카이스트, 연대, 고대에 화학과나 저기 생물학과 애들이죠. 생명공학과 애들이 2학년까지인데 3학년이 거의 없습니다. 남는 애들이 반도 안 남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과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안 남습니다. 그거는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과를 마치면 약대를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연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애들은 3학년 될 때 아무래도 똑똑한 애들이니까 피트 시험을 봐서 등수가 있거든요. 1000등 이렇게 2000등 등수가 있는데 전국에서 2000등 안에 들어가야 약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워낙 원래부터 수능을 잘 봤던 친구니까 대학을 가면서 화학과를 하면서 피트 공부를 해서 3학년 때 피트가 2000등 안에 드는 겁니다. 원래부터 2000등 안에 들었던 친구니까 수능도. 그래서 3학년이 되면은 반도 안 남고 다 약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나 뭐 연고대 다니다가 약대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뭐 여기 뭐 저기 36대 약대도 그렇게 많이 가요. 뭐 동덕여대 약대도 많이 가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서울대 화학과보다는 약대가 높다는 얘기죠. 올해도 실제적으로 경쟁이 높았고 실제적으로 커트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대는 이과의 최상위권과라고 말해도 돼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의대, 치대, 그 다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의대, 치대 아니면 치대랑 비슷할 수도 있겠고 의대, 치대, 약대 정도 되지 않을까. 한의대보다는 위니까요. 일단 한의대보다는 위니까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요 순서로 보면 여기다 제가 제일 밑에 놔뒀지만 실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집 정원이 의대 수시로 전체 요거 다 합쳐서 3,860명 정시죠. 정시 밑에가 2,900명 두 개 합치면 거의 7,000명 정도 되죠. 요 인원 자체가 이과의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면 이과의 최상위권인데 이과의 최상위권이 이렇게 약대 늘고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과는 사실상 과들이 뒤로 좀 많이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등급이 좀 낮아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고3들이 40만인데 40만 아이들 중에 예를 들어 40만 명인데 40만 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1등급이다. 그럼 4%잖아요. 그러면 16,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급 정도 되는 친구라면 충분히 다 이렇게 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늘었고 이과 애들은 과도 좀 많이 정원도 늘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올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변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문이과 통합됐죠. 약대도 갑자기 부활했지. 갑자기 부활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친구들이 제일 많이 넣어야 될 게 이공계 특성화대. 이건 수시 6장하고 관계없이 넣는 거예요. 관계없이 넣는 건데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카이스트. 요번에 새로 생긴 거 있죠. 한정공대. 한국에너지공과대 한정공대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한정공대를 하는데 이름도 너무 길어서 모르겠습니다. 켄테크? 아무튼 이렇게 긴데 한정공대인데 여기가 2022학년도 100명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24대 1이네, 24대 1. 정시도 마찬가지. 10명 선발하는데 95.3대 1이네요.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뽑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110명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카이스트나 유니티스트도 정시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보시면 경쟁률이 거의 80대 1씩 됩니다. 이게 높은 이유는 이게 그 수시 장수하고 관계없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6장이니까 그냥 6장에 상관없으니까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되면 넣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내가 고대를 붙었고, 만약에 고대를 붙었고 카이스트를 붙었다. 그럼 생각에 고대보단 카이스트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연세대를 붙었고 카이스트를 붙으면 카이스트보다 연세대를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연세대보다는 카이스트가 밑에인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유니스트를 붙었고 고대를 붙었다. 그럼 난 고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대보다는 유니스트가 밑에인 거예요. 수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애들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요 정도 되는데 수시든 정시 넣을 때 기준은 3등급이면 일단 뭐 서류 자체를 안 받아줘요. 3등급 안 받아주니까 최소한 2등급 때 초반 정도는 돼야 실제 점수가 됩니다. 만약에 1학년 때 등급이 3등급이면 1학년 거보다 2학년 게 훨씬 더 많이 쳐주잖아요. 비율로. 2학년 게 만약에 2등급이면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그런 거예요.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훨씬 더 높게 주고 2학년, 3학년 때 훨씬 높게 주니까 20%, 30%, 50% 학교마다 다르죠. 30%, 30%, 40% 이렇게 다르니까 그거 갖고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데를 넣겠다 그러면 2학년 때는 무조건 2등급에 듣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하죠. 수시는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나요?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되니까 거의 뭐 여기는 좀 말이 안 되죠. 너무 높아. 그래서 수시 쪽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등급이 넣는 게 아니에요. 1등급 그러니까 올 1등급이라고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1등급 붙는 게 아니고 2등급 때 애들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과목들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직제 입시에 관련된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시를 넣으면요, 6장이거든요. 수시가 6장이에요. 재수생이 빠진 상태에서 6장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경쟁률이 여기 보시면 성대하고 여기 서강대, 한양대 이런 데 경쟁률이 24.3대 1이에요. 평균 경쟁률입니다. 논술 포함해서. 평균 수시 경쟁률이죠. 그러면 수시 때는 친구들이 어디를 많이 넣냐면은 그래도 좀 자신 있다 생각을 해서 여기 서연고, 서성한 이 순서 아시겠죠?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이 외시, 건동, 홍숙, 국숭세단, 인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서성한을 애들이 넣어요. 성대, 서강대, 한양대를 넣어요. 만들 때 아마 문과 쪽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대, 서강대. 이과에서는 한양대가 높은데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시로 가면 달라져요. 정시로 가면 요 밑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별로 없죠. 그렇죠? 여기가 4대 1인데 밑에가 많죠. 7대 1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서성한 썼던 친구들이 다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등급이 되니까 그냥 올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지금 잘 생각하는 게 왜 이게 많으냐면 이쪽이 많은 이유가 딱 그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6장을 넣잖아, 수시로. 그러면 수시로 6장을 넣으니까 어떻게 넣냐면은 서연고, 서성한. 이렇게 넣죠? 그러니까 서연고, 서성한 넣으면 6장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성대부터 시작하는 여기는 힘들고 여기서부터 가겠다. 1점대 후반인데 여기는 좀 어렵고 여기 가겠다 하면 서성한, 중경외, 중경외나 중경시 이렇게 넣겠죠. 중앙대, 경희대, 외대나 시립대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 겹치네요. 이렇게도 겹치고 이렇게도 겹치고. 그러니까 여기가 경쟁률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고, 실제 이 건대 넣는 친구들도 성대나 한양대, 특히 한양대 같은 데는 내신 수시에 또
내신을 안 보는 전형이 있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막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건대를 넣는 친구들도 넣고, 그래서 실제 한양대가 좀 인기가 있어요. 성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 이런 친구들도 여기를 다 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2개 상향, 뭐 2개 뭐 소신, 뭐 2개 하향,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실제는 하향이 적정인 거고, 상향은 애초에 못 들어갈 학교고, 소신이 거의 상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맞겠죠, 이거는. 근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넣는데, 반대로 내려가서는 이와 같이 건동, 홍숙 이렇게 애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쟁률이 치열한 거예요. 여기서 점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실제 정시 경쟁률은 4대 1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유는 단순하죠. 여기서 3군데밖에 못 넣잖아요. 3군데밖에 못 넣으니까 이렇게 경시 경쟁률이 4대 1 가까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1, 3군데는 4대 1이면 평균을 내면 1.3대 1 정도 되는 거죠. 3개 중에 하나 붙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자꾸 재수도 하고 반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정시가 점점 많아지면 조금 지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보면 정시가 많은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만둬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대 가려면은 수능에서 2개 틀리면 되거든요. 3개 틀리면 서울대를 못 가요. 한 3개에서 4개 틀리면 연고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뭐 서성한까지는 5, 6개 틀리면 되거든요. 내가 5개 틀렸다 해봐요. 근데 2개는 진짜 맞출 수 있는 거 틀렸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무조건 학교 중간에 딱 그만두고 다시 시험 봅니다. 그래서 붙으면 다른 학교 가는 거고, 떨어지면 그냥 원래 다니는 데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수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밑에, 그러면 서성한만 그러겠습니까? 뭐 저기 밑에 중정외시는 안 그러고, 뭐 건동, 홍숙은 안 그러고, 다 똑같죠. 2개만 더 맞으면 학교가 달라져요. 건대 다니는데 실제 2개 더 맞으면 군대를 가. 아니 근데 그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온 애들이 학교를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정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정부에서 정시를 하라고 하고, 이번에 뭐 이렇게 뉴스 보니까 대통령들도 다 정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시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시도 물론 늘어나니까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놓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수시 때 이렇게 넣고 정시 때 전략이 바뀌니까 차라리 수시 때 조금 전략을 조금은 낮춰서 넣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잘 안 낮춰요.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애들이 그냥 재수를 해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요. 네, 아무튼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시에서 대입 전형 전략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실제 올해 얘기인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통합 전에는 1등 컷이 88점이었고요. 2등 컷이 82점이었어요. 국어 같은 경우요. 그리고 수학도, 수리 나영하고 수리 가영이 92.8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통합해서 수능 봤다고 그랬죠. 이때는 얘네들끼리 내신을 주고 얘네들끼리 내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등급 컷이 90점이고 78점, 여기 88점이고 76점, 8점, 76점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내신을 줘요. 등급을 줘요, 통합해서. 통합해서 주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표준 전환 점수도 달라질 거고요. 자, 어떤 이유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계열별 수학 등급별 변화만 먼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하를 처음에 여기서처럼 자연에서 보면 1등급입니다. 1등급인데 통합 전에 여기 가형하고 나형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이게 가형에서 봤던 게 7,066명이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통합 후에는 15,509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통합 전에는 7,000명이 1등급인 것이 15,000명으로 8,000명이 늘어났는데, 이 8,000명은 누구냐면은 문과 애들이 원래 1등 가져갈 자리를 얘네 이과 애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문과 애들이 1등급이 없어진 거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통합을 해서 점수를 계산해 봐서 1등급을 다시 산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과 애들이 성적이 더 좋으면 이과 애들 다 1등급 몰아주는 거예요. 문과 애들 1등급을 안 주는 거죠.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이과의 4등급이 문과 가면 1등급 돼요. 아니, 그 정도는 거짓말이지만 3등급이 1등급은 확실히 돼요. 그러니까 이과에 3등급 받는 아이들이면 문과 가면 수학 1등급이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여기 발생을 했어요. 2등급도 마찬가지. 2등급은 2배 늘었죠. 똑같이. 여기서 2만 명. 그러면 문과 애들이 2만 명이 2등급 받을 거를 이과 애들이 2등급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결과 문과 애들은 2등급도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1등급, 2등급이 없어지면 거의 3등급부터 시작하는 게 문과 등급이 되어지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의 최상위권을 가려고 아이들이 원서를 넣어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등급이 안 나와서. 이과 애들이 그 자리를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과에서 동국대 정도 갈 정도면 문과로 치면은 고대 하위권이나 뭐 중앙대나 경희대를 붙어요. 상위권 대학으로.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로 붙죠. 왜냐면 이과에서 가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붙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표들이 실제적으로 올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서로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으니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기존대로 봤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문과 시험을 치는 학생보다 이과 시험을 치는 학생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더 변화가 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문과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이게 문과 시험을 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퍼센트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확률 통계를 선택한, 문과를 선택한 친구가 51.6%. 현재 절반 애들이 문과를 선택했고, 이과를 선택한 친구들이 미적이 39.7이고 기하가 8.7이에요. 미적 너무 어려운데, 이건 안 되겠네. 확률을 해야지 이렇게 선택한 친구도 있었는데, 보시면 1등급, 실제 1등급이 14%, 그러니까 전체 1등급 학생 중에 14%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확률 통계한 애들이. 그리고 86%가 이과 애들이 1등급을 가져갔고 2등급도 마찬가지. 원래 50대 50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가 다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표준 점수도 달라요. 표준 점수도 이과 애들은 147점, 문과는 144, 만점을 받아도 144밖에 안 나와. 표준 점수도 다르다니까 실제는 원서를 넣을 때 표준 변환 점수로 넣거든요. 이것도 달라서 실질적으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점수에서 이익이 나요. 이게 영어까지 썼으면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이미 돼버려서 수능의 영향을 안 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어하고 수학에서 영향을 주는데 국어도 보겠습니다. 이과 애들이 선택하는 것이 언매예요. 언어와 매체. 문과 애들이 주로 이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합니다. 여기가 30%고 70% 선택을 했습니다. 봤더니 똑같이 30%밖에 안 되지만 1등급을 거의 70%를 가져갔고 32% 가져갔어요.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문과하고 이과 차이가 여기서 확 나버렸어요. 근데 원래 실제 이과도 늘었죠. 의대도 늘은 상태에서 훨씬 들어가는 것도 수월해졌는데 수능조차도 별로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문과에서 이과로 많이 애들이 바뀐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전략은 그런 겁니다. 전략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상관없이 만약에 문과라면 확통을 선택하지 말고 기하를 선택하면 돼요. 기하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이 어려우면 공부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미적을 자꾸 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어차피 시험지가 똑같거든요. 시험지가 똑같은데 미적분까지 공부를 하고 수투에 있는 기본 미적을 보는 거하고 미적분을 공부 안 하고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날 겁니다. 푸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적분까지 공부하는 게 사실상 유리한 상태가 현재 된 것 같아요. 물론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가면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까지 가는 데는 아마도 이렇게 미적이나 최소한 기하를 선택하는 거 이런 게 유리할 거고 언어나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졌다는 거는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예. 이건 왜냐면 시험지 자체가 같아요. 그 선택 과목만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난이도에 따라서 변산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를 한 애들이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많으면 수원, 수투 점수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수 자체를 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미적을 한 친구들이 잘하는 애가 많아요. 그러면 확률 통계, 그 밑에 수원, 수원, 수투 공통 문제의 점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환하는 방식은 나중에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방식은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걸 푼 녀석이 점수를 더 받게 한다. 그게 목적입니다. 어려운 걸 푼 학생이 점수를 더 받게 한다. 그리고 과목도 딴 것도 보겠습니다. 잠깐 보셔. 여기 보시면 여기 선택 과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등급 커트입니다. 50점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한 개라도 틀리면 1등급이 안 돼요. 그렇죠? 1등 컷, 올해 거 1등 컷.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표준 변환 점수가 낮아요. 원점수로 뽑는 학교는 없거든요. 표준 변환 점수가 낮아서 저기서 만점 받아도 정확한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낮은 게 좋게 나오거든요. 여기 43, 42 이런 게 낮죠. 얘네가 높게 나오는 거죠.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 이런 것들. 이런 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방식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변환 점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변환 점수는 이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는 아까 50점이 다 맞았잖아요. 66점을 딱 주는 거예요. 1등급이 66점이죠. 여기는 77에서 72점. 이게 지금 점수 차이가 뭐 많게는 9점, 10점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 정시 커트라인은 2, 3점에서 움직이거든요. 못 당겨요, 이거는. 실제도 점수가 안 돼. 2, 3점 차이로 학교 레벨이 달라져요. 근데 이 66점, 자기는 선택 과목을 그냥 동아시아 했을 뿐인데, 그걸로 인하여 아주 열심히 했다 쳐도 점수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과학 탐구를 해서 문과로 이렇게 바꿔서 넣더라도 충분히 점수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싶으면 문과 과목만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것 같고요. 뭐 생륜을 하든 이과 과목 하나 정도는 생명이든 지구과학이든 하나 정도는 하고 같이 해야지. 아무리 문과를 하더라도 문과만 선택하는 거는 만약에 얘가 두 개를 듣는데 둘 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1등급인데 안 돼. 이건 계산이 안 나와요. 점수가. 그래서 이런 상태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학교 바꾸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의 지원에서 이과생이 문과생으로 바뀐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자연계, 중앙대 경제학부는 이과 학생이 67.6%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실제는 문과 애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50%가 다 넘죠. 중앙대, 서강대, 뭐 경희대, 시립대, 경제경영학부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입시에서 나와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라 이게 실제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수능의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대입 공정화 방안입니다. 대입 공정화 방안은 선택 과목부터 이제 지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선택 과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이렇게 심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등급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등급이 아니라 ABC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차이점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만약에 내가 수학을 하는데 수학 1하고 수학 2를 했는데 등급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학 1과 수학 2의 등급이 나오는데 미적분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하를 선택하면 절대평가입니다. 등급이 안 나와요. 수원, 수투는 잘 나왔는데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면 바뀌는 거죠. 아까 기하도 선택 과목 중에 있으니까요.
확률 통계는 똑같습니다. 등급에 나오는 거고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죠. 기하.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수완수투 확률 통계 기하, 수완수투 미적 기하는 해야 되지 않을까. 기하는 꼭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수학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 중 한 과목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실용 붙어 있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 찍을 때도 실용 붙어 있는 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실용 붙어 있는 거 안 하고 심화라고 붙어 있는 건 좋아요. 심화라고 붙어 있는 거, 실용은 안 좋아요. 이런 거, 실용 영어 이런 거, 실용 수학. 그리고 여기 사회 문제 탐구나 여기 보면 뭐 여기 이런 것들, 요 생활 이런 것도 안 좋겠죠. 투 과목 괜찮습니다. 투 과목. 사회 문제 탐구나 투 과목은 괜찮고 실용이라든지 뭐 융합이라든지 이런 거 붙어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왜 안 좋냐면 전공 적합에 잘 맞지가 않아요. 실용을 넣는데 어디과를 넣을 거예요. 실제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전공 적합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투 과목을 해서 A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리 2를 하거나 화학 2를 하거나 생명과학, 지구과학. 여기는 절대평가라 80점 이상이면 A를 줘요. 그러니까 영어랑 똑같은 거죠. 영어도 90점 이상이면 A 주잖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도 80점 이상이면 그냥 A를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죠. 80점까지는 근데 맞아야죠. 우리가 못하면. 60점 이상이면 B고요. 80점 이상이면 A인데 60점까지 맞기는 그렇고 80점 이상을 맞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지금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30%, 40%까지는 A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이상만 하면 A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선수 과목이 있으니까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해야 투 과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은 물리투학, 생명과학 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과목 중에 이 4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그리고 생활윤리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합니다. 과학을 4개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3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등급에서 보면 알겠지만 생활과 윤리나 여기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많이 애들이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문화나 생활윤리요. 그래서 여기 같은 방식으로 선택 과목을 할 때는 생활윤리와 사회문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신을 따기도 수월하고 여기서 등급을 따기도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색깔 칠해놓은 거는 이제 괜찮은 과목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전공 적합에 맞을까라고 하는 건데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2024학년도 대상으로 선택 과목을 지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지정을 해줘서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다운이 돼요. 보시면 뭐 예를 든다면 기계공학부면 물리2 그다음 미적 기하를 핵심 권장 과목으로 해라. 꼭 이걸 해야지 전공 적합에 A를 받는 거니까. 확률 통계까지. 그럼 확률 통계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다른 건데 여기는 이제 다른 학부고요. 여기 여기는 경제학부예요. 경제학부는 이렇게 요걸 해줘라고. 식물 생산학부는 여기는 생명과학 2하고 화학 2 이렇게 해줘라. 생투화 2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성적을 맞춰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렇게 사이트가 그 인터넷 검색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파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 성적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직 투 과목 성적표를 1학년들은 아직 진로 과목에 대한 성적표를 안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성적표는 이렇게 등급이 써져 있고, 등급 4등급, 원점수 써 있죠. 95점, 70점에 표준편차 10점, 532명이 했고, 석차 성취도는 A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1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전 읽기는 아까처럼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80점 이상이잖아요. 80점 이상이니까 그냥 A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뭐가 없네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표준 편차도 없죠? 95점이고 그냥 A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밑에 적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A만 받으면 이건 굉장히 유리한 상태가 돼요. 8점 이상이니까 3등급 정도 되는 애들, 넘네요. 거의 4등급까지 A를 주는 거네. 그렇죠? 거의 4등급까지 A를 주는 거라 내가 4등급인데 저 A를 받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이 과정을 비율대로 넣는 학교도 있고 아예 안 넣는 학교도 있는데 교과 선택인데 교과 선택일 때 그렇고 실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는 다 반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잘 생각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 과목별 선택 과목이고요. 생기부가 이제 바뀐 거. 아마 1학년이면 아직 생기부가 안 나왔을 거예요. 얘기를 이제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얘기를 끝난 학교도 있고, 얘기를 해도 되는 학교가 있으면, 얘기를 자꾸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뭐가 바뀌었냐면, 현재 2023년, 현재 고1이죠. 요거는 세특입니다. 과목당 500자. 그렇죠? 예, 과목당 500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행동특성, 종합의견도 500자로 바뀌었고,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여기 보면 이제 봉사활동도 학교 선생님이 지도에 의한 실적만 반영한다고 돼 있고, 진로활동 700자, 뭐 수상경력은 아예 안 들어가네요. 독서활동도 미반영되고. 자, 참고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전엔 이랬어요. 내가 만약에 교대를 넣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멘토링 같은 걸 어디서 해갖고 넣어야 실제적으로 합격이 돼요. 어디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멘토링도 하고, 그러면 봉사 점수로 그게 들어가고, 여기에 복지관에서 봉사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개별로, 개인이 한 봉사활동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하기 때문에 따로 봉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내가 교대를 하려고 하면 멘토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멘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정말 귀찮아지는 그런 전형이 생긴 거죠. 거기다가 과목별 세특도 다 얘기를 해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종합의견은 뭐 이것도 담임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고,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를 써내야 되는 거잖아요. 독서활동 미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독서활동은 다 여기 세특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특에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독서활동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자소서가 없으니까 더 할 수가 없는 거지. 자소서라도 있어주면 아니 뭘 하겠는데 이 자소서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을 수 있는 친구가 거의 드물어요. 아니 어떻게든 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일반고가 상당히 어렵고요. 3학년 때 수시를 넣으려고 상담을 가도 3학년 생활기록부 2학기 거 선생님 종합의견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3학년 때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학년 때부터 또는 1학년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쫓아간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 실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학생부 종합평가 예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뭐 1학년 때, 2학년 나와서 등급이 이제 과학까지 나와도 이 추세라는 걸 보고서 상승 추세냐, 뭐 중간에 이렇게 꺾어지는 추세냐, 이렇게 하락 추세냐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선택 과목 구성이 뭔지, 전 과목의 상승 추세인지, 영어 성적은 보면은 상위권이잖아요. 영어 성적이 상위권이고 국어 성적은 상위권 추세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관련된 계열을 넣는 것이 넣었을 때 전공 적합이 우수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별 세특이 어떻게 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내용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딱 생기부를 열었을 때 어떤 구성으로 있느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도 그거 맞춰 넣는 거고. 올해 바뀐 거는 진로 희망 사유가 안 들어가요. 진로 희망 사유가 없어요. 진로 희망 사유가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뭐 의사였는데 갑자기 경제학과 넣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실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거는 이제 대입 전형의 이해는 아까처럼 1, 2학년 성적이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3학년 때 거는 이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1, 2학년 성적이 중요해진 이유는 3학년인 경우가 진로 과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넣는 학교들이 있으면 또 1, 2학년 게 훨씬 중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능 체계의 변화, 대입 공정화 방안, 정시 모집의 확대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개만 변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변했어요. 수능 바뀌었고, 성적 바뀌었고, 교과 바뀌었고, 여기 확대까지 한 번에 바뀌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1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멘붕 상태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한 20년 동안 하던 자소서도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큰 멘붕 상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친구들이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밀착 관리형 수학이라고 잡았고요. 이번에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관악에서는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중계동이나 강남에서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모든 문항수라든지 내용이 이렇게 책 자체가 프로그램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봐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사 문제가 다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리고 숙제를 냈어도 마찬가지로 숙제를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영상을 보면 영상이 다 나오게끔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관악 쪽에서는 아이들이 쓰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요. 중계나 뭐 목동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애들을 좀 많이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관악에서도 같이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문제를 틀리면 유사 문제를 풀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 문제를 내가 틀리면 시험을 봐서 틀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답을 체크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줘요. 비슷한 문제를 줘서 그것까지 맞춰야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래야 내가 그 오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시간이 점점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부를 확실히 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스터디 큐라고 돼 있고 집에 숙제하다가 보면 모르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옆에서 찍으면 모르는 문제 설명이 나오게끔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좀 밀착하게 해서 거의 수준을 중계동이나 목동이나 비탄 정도 수준이 되는 친구들까지 올려야 되지 않냐. 정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만 학생부 종합만 아니면 또는 교과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명까지, 기본 문제 증명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하고 색깔 다 표시해서 진행합니다. 빵빵이도 딱 뚫어놓죠, 이렇게. 빵빵이가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노트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에 사이사이에 빈칸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려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건데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개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밀착관리 피드백은 혹시나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선생님들이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고 오답 노트도 아까처럼 다시 작성하는데 유사 문제까지 풀어야 가는 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 시스템은 지금 여기처럼 그 세 가지죠. ECS 시간이나 단원별 평가를 보는 거고요. 3월 달부터는 이제 외부 모의고사가 계속 실시가 됩니다. 3월 모의, 5월 모의 실시가 되면 혹시 학교에서 보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안 보는 경우는 저희가 도입해서 계속 볼 겁니다. 아마 3월 모의는 대부분 볼 거기 때문에 5월 모의하고 6월 모의는 이렇게 그 대성이나 학평 모의고사로 5월 달부터는 계속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유사 오답 관리까지 진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밀착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SVOC,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건데 전 지문을 독자적으로 한 공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라고 돼 있고 레드학습, 피니싱 터치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문제 푼 거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엑스트라 코칭이죠. 10시 이후까지 스터디 카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제 내신 때 실제 고등학교 애들 실제 진행을 해본 건데 뭐 1시든 2시든 그러니까 실제 내신이 완성이 안 되면 갈 수 없게끔 해서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오나요? 그랬더니 실제 이 관악구 쪽 친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생각보다 잘하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 내신 따위가 수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빡세게 시키면 실제 내신이 올라가요. 다른 지역은 이미 해놓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시켜도 잘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생님도 얘기를 해요. 정말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그 교재라든지 이렇게 실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피니싱 터치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 다 체크를 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간다. 그럼 그 다음날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영어 1등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서 수학보다는 영어가 좀 1등급 받기는 그래서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한 친구들이 1등급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하고 내신 국어를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과학 프로그램인데, 과학 프로그램은 요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과학책이에요. 요게 화학원인데, 화학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빵빵히 아까처럼 4단계죠. 이렇게 아이들을 외우게 시킵니다. 내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빨간색으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빨간 써져 있으면 이렇게 막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거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강남 쪽에서도 하고 중계동에서도 공부 좀 빡세게 하는 데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같이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거는 이제 내신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 프로그램은 짧게 좀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뭐 프로그램도 조금 다르게 옛날에는 우리가 관악구의 실적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짰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데서는 그거보단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빡세게 잡은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현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